들어보세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 인생의 향방을 가를 운명적인 그날 올림픽 스키 선발전 현장으로 단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 레리가 딸을 주시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참으로 애달픈 회상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가 몰리와 그녀의 오빠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요구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자녀들이 학업과 운동 양면에서 모두 완벽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실로 감당하기 벅찬 기대의 무게였습니다. 그의 훈련 방식은 무자비할 정도로 혹독했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몰리가 예선전을 치르는 그 찰나 우리 눈앞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글쎄, 경기 관계자들이 시야 확보를 위해 코스에 꽂아둔 소나무 가지가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던 겁니다. 쇠막대기처럼 견고한 그 물체가 그녀의 스키에 걸리면서 소름 끼치는 바이얼음과 함께 스키 바인딩이 그만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으로 서론 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차가운 눈 위에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채 미동 없이 쓰러져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헌신한 선수 경력이 그토록 허망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사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급작스럽고도 선명하게 현재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몰리를 보게 되는데 그녀 곁에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심장이 멎는 듯한 찰나에 FBI가 들이닥쳐 그녀를 불법 도박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 2년간 게임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진실을 암시하며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전개는 다시 한번 우리를 과거로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스키 사고 직후의 시점으로 능숙하게 이끌어 갑니다. 몰리는 로스쿨 입학 전 그토록 간절했던 1년의 휴직기를 갖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재미를 원했을 뿐인데 그 모든 일을 겪은 뒤라 그 바람은 지극히 단순하고 공감이 갔습니다. 그녀는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활기찬 새 도시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딘 키스라는 악명 높은 제작자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비범한 두뇌와 능력을 즉각 알아보고 자신의 개인 비서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의 인생 항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제안을 건넵니다. 그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포커 게임 준비를 그녀에게 요청했습니다. 몰리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묵묵히 음식과 음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포커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체불명의 플레이어 X 같은 저명한 영화배우들, 막강한 재계 거물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판돈의 규모는 실로 상상을 초월했고 카드 한 장에 수만 달러가 걸렸습니다. 게임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그녀에게 감사의 의미로 아주 큰 돈을 건넸습니다. 정말 놀라운 액수였어요. 바로 그 순간 몰리는 이 비밀스러운 세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막대한 부를 안겨줄 수 있는지 전율하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 인생의 기념비적인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몰리의 상황은 극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기소를 위해 뉴욕에 와 있었고 유능한 변호사 찰리 제피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깊이 공감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사건을 총체적 난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했습니다. 정부는 그녀가
러시아 마피아와 깊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혐의였습니다. 몰리는 그들이 단지 자신의 게임에 참여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녀는 더 심층적인 범죄 수준에서 그들과 결코 공모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찰리는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현재 그의 변호사 선임료조차 지불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그녀가 힘들여 모은 500만 달러를 전액 몰수하여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에게 받아야 할 외상값이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 그것을 회수할 방도는 전무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책을 출판하여 그에게 지불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희박한 가능성처럼 보였습니다. 찰리는 당연히 주저했지만 직업적 예의상 그녀의 기소 절차를 돕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떠안고 싶지 않았기에 나중에 그녀를 다른 변호사에게 인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소 과정에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는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그녀가 빚을 팔지 않은 이유가 새로운 채권자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이 도덕적 강직함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가 마침내 그녀가 지켜줄 가치가 있는 인물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진정으로 감동적인 순간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의뢰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데 그 모습에 절로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몰리가 거액의 포커 세계에서 혜성처럼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이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게임을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활 수준은 극적으로 높아졌고 그녀가 주최하는 게임의 명성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신규 참가자를 철저히 심사했으며 최고급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고 자금 관리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결국 그녀의 고용주 딘 키스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는 그녀가 팁으로 충분히 벌고 있으니 이제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가 계속해서 무급으로 자신의 비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게임 자체를 빼앗겠다고 협박합니다. 손전한 천재성과 대담함으로 몰리는 차라리 그 게임을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모든 운영을 호화로운 호텔로 옮기고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가장 환상적인 이벤트로 꾸몄습니다. 바로 이때 플레이어 X가 자신의 진정으로 악랄하고 비정한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은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다른 이들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태연히 고백했습니다. 몰리가 그의 믿을 수 없이 파괴적인 행태에 맞서자 그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안갚음했습니다. 그는 게임을 통째로 그녀에게서 빼앗아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그녀를 완전히 배제해버렸습니다. 한때 신뢰했던 이에게 당한 그야말로 가슴 찢어지는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몰리는 아직 손해를 보기 전에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는데 그것이 현명한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과 투지는 너무나 강렬해서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대단히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의 뉴욕 게임은 로스앤젤레스 시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믿기 어려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돈 많은 참가자들이 막대한 빚을 갚지 않기 시작하며 재앙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몰리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재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반돈에서 작은 비율, 즉 수수료를 떼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어요.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바로 그녀가 넘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어요. 압박감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녀는 며칠씩 깨어있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참으로 위태롭고 비극적인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원들이 그녀에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녀 사업의 일부를 받는 대가로 미수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몰리가 용감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메시지를 전하러 그녀의 호텔방에 폭력배를 보냈습니다. 그는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서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기적 같은 행운 덕분에 그 공격 직후 대대적인 마피아 소탕 작전이 벌어져 그 특정 위협 세력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도 결국 다했고 그녀는 자신의 게임이 FBI에 의해 급습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수 중 일부가 러시아 마피아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그녀가 게임 운영에서 영원히 손을 뗀 날이었고 FBI가 그녀의 문을 두드리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현재의 이야기로 곧장 다시 데려옵니다. 몰리와 찰리는 연방검사들과 협상하는데 그 판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중대했습니다. 검사들은 그녀가 가진 마피아 관련 정보를 남김없이 모두 요구했습니다. 몰리는 자신에게는 그들이 찾는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필사적으로 알리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그토록 무지했을 리가 없다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순간 몰리는 막판에는 자신이 약물에 취해 부주의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찰리는 몰리의 뛰어난 도덕성을 옹호하는 가장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고결함에 대한 신념을 너무나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결국 검사들은 찰리와의 형량 조정에 합의하는데 그것은 실로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드드라이버만 넘기면 완전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몰수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고 감옥행을 완벽히 피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평생 본 가장 경이로운 신념의 표현으로 몰리는 그 제안을 단호해 거절합니다. 그녀는 하드드라이브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삶을 망칠 사적인 비밀과 소문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었었노. 비록 그것이 범죄 행위와는 무관했더라도 그녀는 그 고통을 세상에 퍼뜨리는 장본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그녀에게 제안을 수락하여 스스로를 구하라고 애타게 간청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려는 그녀의 헌신은 진정으로 경외심을 자아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몰리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러 가는데 이는 사랑스럽고 가슴 뭉클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 레리가 바로 그 링크에서 그녀를 찾아냅니다. 그는 그녀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까지 먼 길을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얼음판 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특별한 진심의 대화를 나눕니다. 몰리는 마침내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었냐고요. 그의 고백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어서 당신이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겁니다. 그는 오래전 몰리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시인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야말로 그가 그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토록 차갑게 대한 원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 그는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털어놓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으며, 이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힘을 얻은 몰리는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며 하드 드라이브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법정에 출두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닥칠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일 각오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판사가 완전히 뜻밖의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그녀의 실제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선언합니다. 환상적인 사법적 지혜의 발현으로 그는 그녀에게 오직 사회봉사와 벌금형만을 선고합니다. 몰리는 자유의 곰이 되었고, 이 갑작스럽고 멋진 새로운 삶의 기회에 벅차올라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영화는 그 후 우리를 바로 그 첫 장면으로 몰리가 눈 속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추락한 직후로 데려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순전한 공포와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되찾고 가장 경이로운 회복 탄력성으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스키 해설자들은 그녀의 회복력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당신이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희망에 찬 말일 겁니다. 그녀는 비록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그만큼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윈스턴 처칠의 정말 멋진 인용구를 남겨줍니다. 그는 성공이란 열정을 조금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료합니다. 몰리 블룸은 생존자라는 것을요. 무슨 일이 닥치든 그녀는 언젠가 어떻게든 다시 두 발로 일어설 것이라고 당신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될 겁니다.